사실 시도지사 이런 지역 단체장이 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일선에서 좀 거리를 두게 마련인데 뉴스의 중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관련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점용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몇 번 설득을 해도 거꾸로 나한테 집회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 교통방해죄 구성요건도 설명해 주겠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혹시 어떤 거 압수하셨나요? 오늘 수사가 보복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어 축제 갈등하고 연관돼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데로 하셨어요? 어떤 데로 하셨습니까? 휴대전화도 압수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삭제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은 오늘 압수수색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네, 경찰청이 대구 광역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지방 단체장이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앙 언론에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홍준표 대구지사는 뉴스메이커예요. 네. 아니 뉴스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당 출신 단체장으로 생각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이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있었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 출신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그 의도를 지금 의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단이 된 게 대구시에서 개최됐던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법의 해석에 관해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장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로서 신고가 받아들여진 집회면 열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로를 점용하려면 점용 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충돌한 것인데 대구시의 주장은 여태까지 우리의 관행과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가 합법적으로 접수가 되면 물론 이제 장소와 시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노선에 따라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안 받았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뒤집는 해석을 내놨던 것인데 그래서 충돌 이후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으니까 마치 그때 충돌한 거에 대한 어떤 보복 압수수색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그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고 하니까 퀴어 축제에 따른 충돌이 없었다고 하면 벌써 며칠 전에 압수수색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일주일이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마침 압수수색 영장이 16일 날 발부됐는데 17일 날 퀴어 축제로 인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는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집행을 바로 해버리면 퀴어 축제에 대한 정말 보복성 압수수색으로 비춰질까 봐 영장의 유효 기간
만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압수수색 유효기간을 일주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열흘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17일 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일주일의 유효기간을 줬으면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압수수색이 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퀴어 축제 때문에 압수수색이 늦게 실시된 케이스라고 보여요. 근데 대구시 쪽에서는 마치 그때 충돌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구경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 교수님,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3년 후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한 거냐? 그러니까 대구시장으로서 지금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은 안 했지만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예. 상당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죠. 예. 사실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돌발적으로 비치는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전국적인 유서의 거의 초점에 놓인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하고하는 행위가 결국은 차기 대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뭐 그런 걸 일단 다 차치하고라서라도 일단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이 격한 반응 자체가 저는 예. 상당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퀴어 축제에 대한 경찰과의 충돌 때문에 경찰이 그 때문에 보복 수사를 한 거냐?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영장이 지금 발부된 게 퀴어 축제 바로 전날인 16일이었고요. 네. 네. 영장 지금 집행 시한이 23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지금 대구 참여연대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본인이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경찰이 그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랍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예. 또 뭐 깡패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 지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하는데 가면 경찰이 독자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검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발부는 누가 하죠? 법원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럼 검찰하고 그럼 법원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 역할을 안 한 건가요? 예. 자, 그리고 자기 색깔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경찰 보고 깡패라는 둥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런 식의 격한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지 안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 입장에서 지금 아마 지지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도표 성향의 사람들은 네. 상당히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 아마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경찰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지금 이 공권력을 확립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보수청까지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보복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대구 경찰 직원들을 향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청에 절대 출입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맞섰거든요. 이 대응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홍준표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네. 가장 노출 빈도가 높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서울 오세훈 시장보다도 노출 빈도가 높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거의 뭐 수도권 부산 사실 다 그 시도에 세로 보면 대구가 그렇게 큰 중간급 정도 되는데 네. 도지사 그러니까 도시장 단체장의 노출 빈도 놓고 보면 전국의 가장 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사실 그 말하자면 참여연대가 뭘 가지고 고발했는지 저는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그 각 시도지사의 어떤 그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의 활동을 가장 많게 홍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볼 수 있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냐, 이건 이제 예민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준표 시장에 관한 문제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청에게 자료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대구시청만 보냈는지 네. 전국 시도지사에 다 보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겠지만 네. 홍준표 시장이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잊혀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아마 그 효과를 이제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 대표부터 대선 후보 안 해본 게 없는 정치입니다. 사실 이게 뭐 시도지사급에 맞느냐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은 물론 대구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다른 정치적 사안 사실 뭐 한민수 대변인 계십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구시청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홍준표 시장의 언론 노출 빈도는 네. 다른 이슈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번 문제만 너무 따로 띄어서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진짜 화가 난 게 맞냐? 아마 속으로도 웃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속으로는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홍준표 시장이요? 예. 왜 웃고 계실까요? 원래 대구시장 그 전에 4년 동안 권영진 시장 하실 때 기사 나오는 거는 권 시장님이 그때 뭐 약간 갈등 상황에 넘어지신 거 외에는 안 나왔거든요. 쓰러지시. 물론 이게 홍 시장님이 무슨 뭐 관종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일을 잘 만들어내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그 퀴어 축제라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에 있어가지고 예. 홍 시장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얹으신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돼. 네, 지금 저 해석을 맞다고 봐야 되는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민수 대변인? 일단은 전 그 홍준표 시장이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날 자리가 있으면 네. 네. 내가 압수수색 당해보니까 당신 고생 많이 했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네. 저는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뭐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만 검찰이 상주를 하면서 2주 이상 압수수색한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예. 정말 경기도 지사도 그렇고 이분도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PC를 여러 번 바꾼 새 PC인데 그것도 가져갑니다. 캐비넷에도 가져가고 뭐 경기도 공무원들을 거의 일을 못하게 하는 상태인데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여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권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되게 본인 입장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홍 시장께서는 뭐 대선 후보도 했고 여당 대표도 했는데 몸은 대구에 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관심은 확실히 서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라는 하방을 했을까? 결국은 이분이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네. 지금 대선 전략이랄지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임고문인가요? 해촉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짧게는 내년 10개월 앞두고 있는 내년 4월 총선이겠죠. 대구를 기반으로 역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본인의 세를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마찰이 커질 거예요. 네. 꼭 이 압수수색이 그렇다 이것보다는 네. 계속적인 마찰이 있을 네. 거고 결국 2026년까지가 본인의 대구시장 임기인데 네. 그때까지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당에서 자기가 졌다고 후보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홍 시장께는 이런 일들이 네. 또 이준석 전 대표 관측처럼 여러 가지 본인의 관심도랄지 주목도를 높이는 또 재료로 네. 쓰는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다음 대선에는 나올 거다라고 아이, 보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속으로 웃을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진짜 속으로 웃는 사람은 제가 봐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어떤 이야기했잖아요. 의미에서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찰 공권력하고 싸우는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도 표심도 지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지금 대구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슬람 이 지금 사원을 네네. 지금 그 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슬람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걸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퀴어 축제만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대처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나 조금 이 다름에 대한 이 지금 그걸 갖다 차별적으로 이 지금 보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의 어떻게 보면 표 계산에 따라서 그 말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네. 생각이 적지 않은 국민들,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소동 자체가 네. 결코 홍준표 시장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